안녕하세요.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사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정하고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이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5자리 숫자인데요. 이 5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정부가 좋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사업인지 나뉘게 됩니다. 이 5자리 숫자가 뭐냐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기록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출이 점차 활기를 띠었습니다. 합판, 가발, 신발 등 1차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늘렸고 섬유 제품은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기계, 선박, 철강 등 중화학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에서 50%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022년 기준 주요 산업 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그중 D램의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죠. 이처럼 주요 산업은 국가의 발전이나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기업 중에 자세 교정과 훈련을 비대면 플랫폼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보통 자세 교정과 훈련은 직접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직접 자세를 눈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면서 자세를 잡아줘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피트니스, 필라테스, 요가가 대표적인 건데 하지만 이런 업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이들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는데 이런 위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했죠. 이 기술은 강사들이 비싼 임대료와 센터가 없이도 모바일과 TV를 통해서라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단순히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즉 AI를 접목해서 개인별 맞춤 동작을 추천하는 기술력까지 탑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업체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보유 중이었죠. 해당 기업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발전 정도나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주력산업을 육성하죠. 또한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이 올 때면 현 상황을 종식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을 육성했죠. 그리고 이런 전환을 먼저 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제일 먼저 집중을 해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쌀 농사를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진 않죠. 고작 쌀 직불금 정도 챙겨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농업에 AI나 사물인터넷, IoT를 연결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은 일반적인 농업과 낙농업 등의 기술력을 접목해서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존 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5자리 코드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코드로 등록을 하고 분류하게 되는데 각 분류와 업종에 따라 코드가 전부 다르죠. 그리고 이 코드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의 해당 업종도 나뉘게 됩니다. 유리한 업종 코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카페를 오픈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카페를 오픈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브랜드로 직접 오픈을 하는 거죠. 카페는 보통 휴게 음식점 아니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요식업인데 요식업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업종은 아니죠. 물론 규모가 크거나 정직원이 많을 때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요식업으로 창업 후에 정부 지원 요건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카페에서 디저트를 직접 만들거나 원두를 가공한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디저트를 만들거나 원두를 가공한다는 것은 식품을 제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품을 제조하게 되면 제조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카페 내에서 제조하는 공간과 판매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제조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없으면 근로자라도 있어야 되죠.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죠. 그럼 이런 5자리 코드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냐? 바로 통계분류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통계청에서 산업 관련 통계자료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된 분류를 공개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는데 이 분류표에서 조회해보면 업종마다 코드가 전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이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편 일반 서비스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관리를 합니다.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고 연매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지원조차 되지 않죠. 제조업 기준 연매출 12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도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10명 미만, 그리고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원칙을 따릅니다. 특히 제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 5자리 코드로 연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시작하면 엄청 좋으니까요. 오늘은 사업 아이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업자 코드 5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